예, 그럼 이번에는 국내 뉴스에서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6.17 부동산 정책 이후의 흐름들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 단기적 효과가 있는 정책들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좀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들도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단기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아가지고 장기적 안정에는 좀 위협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또 추가로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거기에 공급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확대가 좀 획기적으로 된다면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지만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적을 해주셨던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역효과,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풍선 효과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실제로 결국 풍선 효과가 나타나다가 다시 한번 서울로 회귀를 해서 서울 집값도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풍선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풀린 유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서울로 다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값 오르는 걸 보더라도 중형이라든가 소형 쪽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과거처럼 이제 강남의 대형 고가 아파트가 올라가서 서울시 값을 다시 견인하는 그런 현상들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유동성을 주입했는데 이렇게 주입된 돈들은 지금 당장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겠지만은 한 몇 년 지나면은 다시 이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갭 투자를 못하게 하려고 이런 정부 정책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예. 기사 통해서 본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역효과로 현금 부자들이 갭 투자에 나서더라 이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이 대출이 묶여 있고 그리고 또 전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현금이 많지 않으면은 아예 이제 집 사는 게 거의 막혔다. 자산 사다리 자체가 사라졌다. 이런 현상,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내린 게 실수요자, 특히 이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구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시중에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이제 많이 풀어가지고 아무리 실수요자라더라도 조금이라도 투기성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까지 배려를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원성이 나오는 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실수요자가 오히려 더 집을 사기 힘들어졌고 지금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막혔다라는 원성들이 있던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될지 한번 계속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계속 강조를 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요구하면서 두 골자를 하면 공급 확대와 종부세 강화였는데 글쎄요, 막말로 이 약발이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급 확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필요한 공급책이지만은 이번 정부 기조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신도시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강남이라든가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풀어야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것들은 특히 종부세라든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들은 일회성으로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이제 가격 안정 효과는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다시 이제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 안정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규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펼 때도 중장기적 효과에도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참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음에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시장을 이긴 정부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의 스탠스 자체가 정부 정책들이 좀 시장을 이런 현상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사실상 이제 대통령의 추가 정책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22번째 부동산 정책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테고 그렇다면 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뭐 정부 규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조정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장세, 이렇게 시장이 그 화랑세가 된 것들은 유동성에 의한 시장입니다. 선진국들은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우리도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 영뚱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그 압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에 의해서도 이제 그 집값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하방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경제가 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또 이제 시장이 좀 상승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 정책과 또 코로나19 상황들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조정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